외환 위기를 극복하며 성공적인 20세기를 마감한 한국인에게 21세기를 여는 2000년 1월 1일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5, 4, 3, 2, 1. 당시에는 그 새천년, 그래서 막 붐이 있었어요. 새로운 천년 우리는 뭘 해볼까? 근데 이미 제 안에는 꿈이 있었던 거죠.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걸 모토로 나는 인터넷 신문을 만들겠다. 새 천년에는 새로운 저널리즘을 하겠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뉴스 게릴라들이 뉴스 연대를 만드는 신문, 이런 취지하에 창간된 오마이뉴스가 있습니다. 매일 4만에서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오마이뉴스를 읽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오마이뉴스. 일단 신문을 인터넷으로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센세이션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 하는 실험이었어요. 레거시 미디어 영역이 들어가서 굉장히 큰 획을 그었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3, 2, 1.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좋은 경관 훼손 등 생활 환경. 너무 부끄러운데? 소중한 기자입니다. 이름이 소중한입니다. 버릴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 턱 한 번만 땡기고 한 번만. 제가 턱 이슈가 있어요. 시선은 뭘 보면 되죠? 카메라를 볼까요, 그러면? 근데 뭐 자세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우리는 한 15년 전에 이제 이 공간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제 방입니다. 옛날에 드레스룸인데 가장 안쪽에 있는 방, 침침한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끔 방송 출연을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막 출연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옷은 이렇게 항상 놔두고 이어벌로 놔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2층으로 가보면 자 이제 2층이 그야말로 우리 살림살이 책임지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게 옛날 주택인데 각 방들에서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쪽 방이 우리 총무팀, 경영기획실 총무팀입니다. 여기서 돈을 관리하고 있는. 오늘 돈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이제 부사장님 방입니다. 여기 금고가 있어요. 왜 대표실에 안 있고 부사장님이시래요? 더 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저는 이제 이상과 가치를 꿈꾸고 우리 부사장은 현실 속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챙기고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예, 정치기자 조직하고 유튜브 조회수 상대 27만으로 현장하고 이런 거 소중한하고 정치부하고 역할 분담해서 취재 진행하기로 했어요. 지난 대선 득표율, 그다음에 이번에 득표율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모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는 있고 이번 물음표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서. 저는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는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선이 한창인데요. 그런 대선 후보들의 어떤 발언 중에 어떤 거짓말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사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PC면 배치하고 모바일면 배치하고
네이버랑 다음에 이제 제대로 또 노출되는지 확인하고요. 오마이뉴스 뉴스본부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맡고 있는 이종호입니다. 독자들이 실시간으로 투표 상황을 볼 수 있는 지도를 미리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3일 날 밤에는 이것과는 다른 모양의 색깔의 지도를 보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알고 있지만 대표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연호입니다.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입니다. 회사의 대표인데 대표 기자라는 호칭을 굳이 처음부터 해온 이유는 나도 회사를 경영하지만 계속 기자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기자의 시작을 월간 말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월간 말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당시에는 제야 잡지라고 그랬어요. (12년) 동안 월간 말지 기자를 하면서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걸 가지고 나는 한번 언론사를 만들고 싶다. 근데 당시에는 인터넷 붐이 일어나기 전이어서 근데 뭔가 종이신문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늘 우리 아내에게 누가 나에게 100억만 딱 줬으면 좋겠다. 100억만 있으면 내가 이 새로운 모토로 신문사를 하나 만들 텐데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내 말이.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뭐 월간 말지 기자였고 그러니까 월간 말지 기자는 월급이 적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고 시골 농부의 아들이고 뭐 가진 것 없이 그냥 맨손으로 서울에 온 사람인데 돈이 없잖아요. 오연호가 뭔가 인터넷 매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2월 25일 출범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시대, 벤처 시대 해서 막 지원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미 몇몇 제가 아는 그 같은 나이의 동기들은 벤처 회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보자고 갔더니 자기가 인터넷 서점을 만들겠대요. 그러면서 동업 제안을 했습니다. 알라딘 인터넷 서점의 창업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조유식입니다. 인터넷 서점을 그때는 이제 준비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컨텐츠를 잘 구성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컨텐츠 이거는 뭐 당연히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오연호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초대 편집장으로 이제 모시려고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오연호 대표가 나도 뭘 하려고 하는 게 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참신하게 느껴졌지만 이미 제 안에는 꿈이 있었던 거죠.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걸 모토로 나는 인터넷 신문을 만들겠다. 모든 시민이 누구나 기사를 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 자체가 다 굉장히 아주 신선하고 저는 좋았어요. 근데 무척 힘들겠다. 그게 실제로 이제 굴러가게 하려면 무지무지 힘들겠다. 그런데 오연호가 하기 때문에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은 확실하게 나요. 근데 당시에 이미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그 언론.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해서 그분을 제가 찾아간 거죠. 오연호 대표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김어준입니다. 그게 아마 99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터넷 매체를 창간한다는 게 도대체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게 궁금한 상태였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신의 그 매체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다. 나에게 한번 제호를 가르쳐달라. 제안을 해달라. 그랬더니 제가 진짜 상상하지 못했던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제호를 뽕을 빼주마 라고 정하라고. 그렇게 정했으면 오래 못 갔죠. 뽕을 빼주마. 그래서 막 매일 생각을 했어요. 제호를 뭘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코미디언 김국진 씨가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갑자기 김국진 씨 그 말이 생각났어요. 오마이갓. 아, 바로 그거다. 오마이갓, 오마이뉴스. 촌스럽다. 근데 모든 시민이 기자다라고 하는 플랫폼에는 맞는 제목이죠. 하지만 촌스럽다. (727명의) 대발, 뉴스 게릴라들의 대반란. 뉴스 생산 소비의 혁명 일어나다. 오마이뉴스 2월 22일 오후 2시 22분 일간지로 창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간사를 쓰면서 이 자체가 뉴스 생산 소비의 혁명이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을 이렇게 했던 거죠. 이거를 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막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한겨레 신문 딱 한마디 썼는데 진짜가 나타났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고 또 두 손주가 있는 할머니고 남편이랑 이제 제2의 신혼을 맞아서 즐거운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23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혜원입니다. 너무 보통 평범한 아줌마한테 이름도 주고 기자라는 직함도 주고 너무 뭐랄까요? 힘을 얻었어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겨울인데 난방도 안 되는 집에서 병든 할머니가 아기 둘을 돌보시고 신근선 씨는 본인도 이제 뇌출혈, 뇌졸중 이런 걸로 몸이 좋지 않았어요. 필리핀 그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분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수술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고향으로 보냈나 봐요.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냥 이 아이들을 먹을 거라도 해결해 준다든지 뭐 겨울날 난방비라도 좀 해결이 된다든지 뭐 거기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네티즌들의 사랑, 관심 그런 게 이렇게까지 힘이 있을 줄이야 그랬는데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더니 오마이뉴스에서 저를 보고 필리핀에 가서 아멜리아를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취재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아멜리아 유방암 수술 해주겠다고 데려고만 오면 해주겠다. 데리고만 와라. 돌아와서 아멜리아는 수술 받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올해를 움직이는 백인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비가 백인 중에 하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비와 같은 반열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신문을 인터넷으로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센세이션이었어요. 이게 최초였단 말이죠. 미국에는 없었어요.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뭐 시민들이 직접 기자가 돼서 자기가 원하는 글을 쓰고 그것이 기사화돼서 언론에 하나의 기사로 작동을 한다는 시스템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최초로 시도한 거잖아요. 그것도 외국에서는 대단히 큰 어떤 충격이었다고 할까요? 센세이셔널하게. 그때가 종이신문 레가시 언론의 최전성기 아니었나 싶어요. 어느 나라 언론인들도 그 소위 인터넷이 이 레가시 언론에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창간 당시에 오연호의 기자 만들기 졸업생이거나 현 기수 학생들이었어요. 그분들 중에 일부에게 제가 제안을 했던 거죠.
모든 시민은 기자다 컨셉을 얘기했을 때 되게 그 호기심을 갖고 이거 괜찮을 것 같다는 눈빛이 그랬어요. 눈빛이. 컨셉 신선하네요. 이런 정도 수준이었죠. 사실 뭘 하시겠다는 건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았어요. 없던 걸 만들어 나가는 재미. 처음에는 사무실을 아예 구하실 생각이 없었고, 그때 이제 새로 생기기 시작한 PC방이 우리 사무실이다. 저는 25년 차 기자 이한희입니다. 매체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오마이뉴스? 이게 뭐지 해서 전화를 걸면 처음부터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럼 꼭 물어요. 어마이뉴스? 오마니뉴스? 저는 23년 차 기자 박수원입니다. 월급은 100만 원이고 취재비는 1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다 보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잘 되면 뭐 월급도 올려주고, 오연호 대표 기자 밑에서 일하면 좀 배울 게 많을 수 있겠다, 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29년 차 기자 김미선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면 오마이뉴스 여자 1호. 최초로 입사한 여기자인 걸로 알고 있고, 오 대표가 제 기억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6개월은 월급을 줄 수 있을 건데 6개월 이후는 내가 장담을 못 하겠다. 뭐 그래도 함께 하겠냐, 뭐 이런 류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막 돈 이런 거를 많이 주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기사를 쓰는 그런 거를 좀 되게 갈구했었던 시기예요. 젊었고 하니까. 그 댓글도 오마이뉴스가 최초였고, 좋은 기사 원고로도 오마이뉴스가 최초였고, 사실 최초였던 걸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체거든요. 그리고 그 자부심이 사실 우리 구성원들한테는 대단했었죠. 초창기엔 특히. 기사의 댓글을 게시판용으로 쓰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원고료도 시민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것 또한 세계 최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해야 된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 언론도 많지 않을 때였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개척자 역할로서 오마이뉴스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뭐 레가시 미디어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어떤 호기심? 또 좀 배우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견하다. 기뻤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 당시 인터넷에 베이스한 매체가 거의 없는 시절이었고, 그런 시도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자리 잡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딴지일보 이후로 최초로 자리 잡은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25년까지 25년이나 살아남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일간지가 아니라 초간지더라고요. 초간지. 매 초마다 기사가 올라오고 댓글이 달리고 뭔가 우리가 거기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퇴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이트성이고 시성이 있어. 이거 빨리 터져야 되겠어. 그러면 우리 직원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첫 마디가 안 자고 뭐해요? 안 자고 뭐하긴, 본인이 전화해서 깼는데 아침에 체크해도 될 뉴스인 거예요. 그리고 뭐 12시에 나온 뉴스를 제가 어떻게 자면서 체크합니까? 근데 나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자들이 막 가끔 전화 와. 새벽 3시, 4시가 됐을 때 이거를 미루지 말고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서 오 선배 집에 막 새벽에 전화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좀 나중에 한수를 했었어요. 아, 미선이는 왜 맨날 밤에 전화를 하는 거야? 막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막 그 오밤중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는 신나서 좀 그렇게 많이들 했어요. 막 기자가 됐을 때 현장에 나가면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특히 또 비주류 매체의 기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죠. 근데 게다가 그냥 비주류도 아니고 인터넷 매체라고 하는 생소한 분야에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낯선 매체의 기자로서 현장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지는 일들의 연속이겠죠. 당시에는 오마이뉴스 기자에서 나왔다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막 취재하고 나서 신문 나오면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줄 게 없죠. 2001년 봄에 불거진 인천공항 기자실 사건은 기자실 문화의 폐쇄성을 전국에 고발하며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저씨 나가주세요. 여보세요? 여기 안 봤어요? 여기 이거? 뭐요? 글씨 안 보여요? 출입 기자예요. 지방에 사람들 알고 싶어 와서 지방일간이나 지방 지역 기자들 와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서? 그럼 그 사람들은 취재하지 말고 여기 기자들은 취재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자가 인천공항에 취재를 갔는데 차별을 당한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창간 정신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슈로 삼았고, 그 이후로 이제 출입 기자실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다 라는 게 일반인들에게 확산이 되었고,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도 마침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출입 기자실을 개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오마이뉴스 존재를 가장 크게 알렸던 거는 아무래도 뭐 김영삼 대통령 그 고대 앞 그 농성, 총 24신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취재 기자는 전화로 부르고요. 저는 조그만 디카 같은 걸로 해서 찍은 사진 보내고, 필름으로 찍었던 사진은 중간에 다시 이제 사무실로 와서 현상에서 스캔 받아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기사 보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약간 현장 중계 씬을 쌓는 형식이었는데, 굉장히 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선하고 현장 중계가 굉장히 재밌었다. 사람들이 너무 통쾌하고 재밌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들어가시죠. 2002년 그 민주당 경선이 들어갈 즈음 저희가 오마이뉴스에서 후보들을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을 했고, 첫 번째 주자가 노무현 후보였는데, 선관위 직원 한 50여 명이 출동해서 노무현 후보의 출입을 막았어요. 위원장님께서 좀 선거법을 준수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가 대선 후보나 대선 예비 후보의 토론회를 주최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사유였고요. 선거 관리하는 건 좋은데 왜 사람을 모욕을 줘요?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모욕 아닙니까? 모욕은 아니죠. 왜 누가 모욕이 아니야, 누가? 기분 나쁜데 무슨 누가 결정했어요? 이게 모욕이에요. 아니, 저희 출입조차 못하게 막는 건 월권 아니냐, 길을 열어라. 그 실강의가 한 10분 넘게 벌어졌고, 그리고 일부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까지 따라왔고. 오늘 저 열린 인터뷰 진행을 맡기로 한 유시민입니다. 혹시 저희가 오마이뉴스 인터뷰팀이 노무현 고문의 개인 사무실로 가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도 선관위에서 제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마이뉴스가 소통 대담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인터뷰는 진행이 못 됐고, 오 대표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죠. 지금 후보가 차 타고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가니까 이한기 씨가 옆자리 동행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그 선관위에서 내세우는 가장 큰 논리는 이제 오마이뉴스가
현행 법상 언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발상부터 틀린 거거든요. 현행법상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언론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인터넷 시대라는 게 그런 시대입니다. 예. 수 없는 매체들이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가공해 가지고 유통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네티즌들은 보고 싶은 거 선택해서 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새로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광주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열기로 뜨겁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노무현, 이인재, 한나갑 세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6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오마이뉴스 정치팀 기자 이병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제 인터넷 신문이자 인터넷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왜 TV들은 공중파들은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최종 경선 발표 시간 그때만 딱 1, 2분 해주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을 그냥 다 보여주자. 생방송으로. 우리 국민의 정부를 성공한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노무현 후보의 연설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노 후보의 연설은 지역 감정 극복에 초점을 맞춘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명남인이지만 호남인과 함께 해온 영남입니다. 이 점을 좀 부각을. 근데 그 효과가요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노무현 후보의 일부 발언만, 특히 문제되는 일부 발언만을 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기사화를 하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다 봤잖아요.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를 다 알잖아요. 네, 상체가 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분석. 사정전환들 의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되고 나서 수많은 매체들이 CNN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인터뷰 경쟁을 한 겁니다. 그때 우리도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오마이뉴스가 가장 빨리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제안을 하면서도 과연 해줄까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연락이 왔어요. 오마이뉴스랑 하겠다고.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기도 하고 축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 자꾸 말하자면 그 주변 눈치 살피고 뭐 관행 살피고 해서 자꾸 하는데 내가 막 우겼어. 그런 게 어딨냐. 노무현 시대는 달라야지. 노무현 시대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하고 인터뷰한다. 뉴욕타임즈는 굉장히 심층 취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목이 인터넷이 대선 판도를 바꿨다, 이런 취지의 제목으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대선 때 상당히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신문협회 총회에서 한번 초대를 해서 들어보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기억이 됩니다. 새로운 언론의 도래, 언론 시대의 도래, 이런 거에 대한 인정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는 어떤 벤처 회사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인터넷 붐은 곧 벤처 회사를 만들고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흐름이 굉장히 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의 판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저널리즘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구나. 오, 이게 되는구나.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뻤죠. 특히 참여한 시민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죠. 저는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는 최유진입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130개에서 150개 정도 시민기자 기사인 거고 상근기자 기사가 5, 60개, 많으면 70개 뭐 이렇게 되어서 200개 둘을 합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시민기자 기사를 보고 있고 첫 검토를 하고 있던 중이라 이제 처음에 들어온 기사는 생나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채택을 하면 인걸기사,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메인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메인면이 있을 때 맨 위에 있는 것이 오름, 그리고 여기 중간과 이 중간 텀이 있는 것들이 이제 으뜸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버금 기사인데 저는 이제 수적인 의미도 저희 매체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직업 기자들이 쓸 수 없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주변에서 생각은 해봤지만 글로는 쓰지 못했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희 지면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기자 기사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강인규라고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그 언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에 글을 쓴 지 한 24년째 되고 있습니다. 예. 기사를 쓰고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연구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널리즘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저에게 길러주었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의 모토가 모든 시민은 기자라고 이제 하지만 사실은 모든 시민은 특정 영역에서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봉렬 기자님의 기사는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기자 이봉렬입니다. 예.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도 한 25년, 그러니까 창간 첫 해부터 한 기사 한 800건 정도 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살고 있고요. 제가 반도체 쪽 일을 1988년부터 했으니까 한 30몇 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반도체가 뭐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그 경제신문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써요. 기업 입장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 산업이고 반도체가 잘 돼야 이 나라가 산다, 이런 식의 논조를 펼쳐요. 늘. 저는 정반대죠. 반도체에서 일을 해봤더니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고 다치고 병드는지, 이런 걸 쓰는 거죠. 이때까지 한국의 언론들이 반도체를 바라보던 눈에 정반대편,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측면을 바라본다는 거,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그거라고 봐요. 지금도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고 우리 회사 사장이 제 인터뷰를 들으면 정말 한 대 때리고 싶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반도체가 중요한 만큼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메인면에 올렸던 기사 중에 남극기지, 세종기지에 가서 있는 아빠가 직접 쓴 글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세종기지로 발령을 받아서 갔더니 한국이 계엄이 터졌다. 거기 있는 분들은 투표를 못 하신대요. 그런 사람들도 뭔가 투표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사를 쓰셨거든요. 시민들의 참여,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 이제 기자 시스템으로 진화 발전시켰기 때문에 오마이뉴스가 지금의 모습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속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그리고 자리를 지킨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불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뒤에 숨어서 그러고 있는 게 너무 화나고 교과서에도 나오시듯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여의도 쪽이고요. 스튜디오도 없어서 주차장 길바닥에서 방송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TV를 총괄하고 있는 김윤상 팀장이라고 하고요. 오마이 TV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는 20개, VOD를 한 50개 이상, 50에서 한 80개 정도 만들고 있어요.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지난 대선 같아요. 그때 지난번 대선 때 아주 폭발적으로 들었죠. 그래서 한 600% 정도. 3, 2, 1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오마이TV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 기자입니다. 지금 그때 이제 민중 총궐기였거든요. 지금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카메라를 향해서 휩싸이신 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보안경도 쓰고 있었는데 그게 체력이 그냥 제 눈 안까지 들어와 버려가지고 정신을 잃은 백 씨와 백 씨를 구조하러 온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 발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 그 분위기 속에서 오마이뉴스가 그 목소리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분들도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다. 또 같이 연대해서 함께 손을 잡고 보도하고 또 방송을 만들 수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로 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진정해요?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개혁이 아무리 성공해도 국회는 연대까지 야! 이게 내 심장이야! 왜 김성원이 못 들어오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일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군 병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 아까 카메라도 잡혔는데 실탄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때 그야말로 현타가 왔죠. 역사책에서 보던 진짜 계엄이구나. 진짜 군인들이 왔구나. 실시간 접속자만 해도 60만이 넘고 65만, 66만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 이거 목숨 걸고 방송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언뜻 가족들 생각도 나고. 자, 7시 21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밤새 계속 보신 분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들어와서 어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에 한번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목숨이 걸려있다는 생각하니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계속 마이크 앞에만 그 자리를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겠구나,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간절함의 방송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국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시민의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참관하실 때 걸었던 슬로건 모든 시민은 기자 가? 이게 지금
됐죠. 100% 됐죠. 저는 100% 됐다고 봐요. 왜 100%냐? 유튜브를 보세요. 개인이 다 방송국 사장인 시대가 됐잖아요. 페이스북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제1보 자기와 관련한 특종을 자기가 합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100% 구현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페이스북에서 구현이 되고 유튜브에서 구현이 되고 네이버 다음에서 구현이 되고 인스타에서 구현이 되고 이것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예. 우리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됐구나. 대한민국에서만 구현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구현이 됐구나. 예. 그렇다면 앞으로 오마이뉴스의 25년을 상상했을 때는 어떤 슬로건을 만들어요? 저는 기본 슬로건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살찌우느냐. 첫 번째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3년차 기자 박수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인데요.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삼성 선배들이 잘 길을 닦아주셔서 내가 취재를 할 수 있구나를 느낀 날이 있었는데 작년 6월에 아리셀 참사가 터졌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배터리 공장이 폭발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몇 날 며칠을 화성에 가서 좀 유가족분들 추모제 끝나면 같이 걸어가고 저녁밥 같이 먹고 막 이러는데 인터뷰 괜찮으시면 하자고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되고 진짜 내가 그분들하고 밥만 먹으려고 계속 간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대체 이걸 언제 말하지? 하면서 한 일주일 내내 밥만 먹고 별 인터뷰 하자는 말을 못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유족분들 중에 한 명이 근데 기자님은 우리 인터뷰하려고 온 거 아니야? 왜 그 말을 안 해? 하면서 나 오마이뉴스랑은 우리 인터뷰 할 거니까 말하라고. 오마이뉴스는 괜찮은 언론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랑스러우면서 동시에 고마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열심히 해서 좀 남의 기사도 되게 잘 봐줄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5.18 언론상 받고 싶고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 그리고 한국기자상 받을게요. 일단 제 버전을 읽어보세요. 저 오마이뉴스 사건팀장 소중한 기자입니다. 신입 기자들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6주차 기자 전선정입니다. 저는 6주차 기자 이진민입니다. 저는 6주차 기자 정초아입니다. 저희는 동글이입니다. 네. 동갑내기. 동갑내기 글쓰는 2000년대생의 줄임말이어서 동글이에요. 오마이뉴스랑 동갑들이시잖아요. 네. 왜 오마이뉴스에 지원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좀 기성 언론과 다른 보도를 그러니까 한 줄이라도 다른 취재를 하고 한 줄이라도 다른 보도를 내자는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보통 기계적 중립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노동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사측은 이렇게 생각해 라고 쓰는 기사가 아니라 기자가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판단이 일단 선행되고 나서 기사를 쓴다는 점에서 더 맥락 있고 더 정보가 있고 좀 더 정확한 기사를 쓰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시민기자 활동을 했는데 2년 동안 했거든요. 거의 여행 가거나 아픈 날 빼고는 항상 기사를 쓰거나 뭐 기사 발제를 혼자서 해보거나 그런 적이 있었고 그렇게 시민기자 활동하면서 좀 운 좋게 상도 받고 그래서 좀 기자라는 꿈이 생겨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저한테는 우선순위였어요. 보도자료 내용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 구분을 못하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네. 일종의 극강의 문장 다이어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최고의 효율성으로. 신입 기자들 교육은 주로 원칙론을 이야기해야 되고 되게 정석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졌던 마음가짐, 제가 했던 뭐 시행착오 등등을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구조정을 타고 팽목항을 떠났습니다. 박 대통령을 만난 실종자 가족들은 실망한 듯 면담 소감. 2년차 때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고 저도 막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일단 다 수집하고 그것을 수집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저 또한 보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현장 팀장이었고 제 광주 사수였던 이주빈 선배가 이제 더는 시신 수습되는 거 쓰지 말자. 우리 기사에 고인과 미수습자와 유족들을 숫자만으로 기록하지 말자. 참사를 대하는 태도, 고인을 대하는 태도, 현장을 어떻게 취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들을 그때 많이 습득했던 것 같고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자양분 삼아 오마이뉴스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요즘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서로 회사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근무 시간이 어쨌든 많으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너는 그 회사에 네가 왜 다닌다고 생각해? 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 내가 왜 이 회사에 왜 다니지? 근데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개겨도 된다. 이게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 게시판, 오마이뉴스 이렇게 운영한 전체 게시판인데 그거를 진짜 되게 옛날 거부터 다 봤어요. 과제 해야 될 게 있어서. 근데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진짜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싸움에 그 문제 제기를 저연차가 할 때도 있고 고연차가 할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게 계속 표출되고 있고 그걸 진짜 모두가 볼 수 있는 전체 게시판에 아직까지도 기록에 남아있는 걸 보면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거 찾아보기. 이거 소중한 기자야? 네. 이거 소중한 기자야? 왜 거기 갇혀 계세요? 라고 하죠. 아, 짜깁기다. 안경?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데 세상은 진짜로 바꿔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럼 어떻게 우리 회사에 이걸 적용해 볼 건가? 일하는 사람이 아프면 쉬어야 된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어야 된다. 5년 연속 근무하면 1개월 유급휴가, 10년은 2개월 유급휴가, 15년은 3개월 유급휴가, 20년은 6개월 유급휴가. 그러나 기자들은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자란 뭐고 기사란 뭐냐라는 정의를 완전히 저는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언론 환경이라든지 매체 환경이 변화하고 이러는 거를 저희가 막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되지? 이런 고민은 좀 많이 들어요. 영상 위주로 이제 전환되는 이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30년, 40년, 50년 정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제 목표가 40년 재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들어와요, 이쪽으로.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당시 취재 수첩들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건 97년이잖아요. 97년에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마이뉴스를 막 고민했던 그때 노트들이에요. 그때 막 취재 노트들이고 그런데 기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한 거예요.
우리 기자들은 무엇을 고민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때 내가 썼던 모토가 모든 국민은 기자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든 시민 기자다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나도 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5년이 됐는데 저는 기적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뭘까 생각해 보면 그 8글자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시민들이 참여해 주지 않았으면 오마이뉴스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도 매일매일 오마이뉴스에 실리는 기사의 70% 정도가 시민이 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롭게 또 참여하는 시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한번 실현해 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점을 계속 우리는 견지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서교동 마당을 계속 빙빙 돌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요. AI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AI 시대로 대표되는 이 변화, 끊임없는 변화. 나는 이 변화를 따라갈 건가? 이 따라가는 변화는 좋은 건가? 이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내가 창간할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의 변화가 좋은 변화인가? 이런 질문이 너무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당을 계속 돌아요. 기존 순환망을 지하로 풀어서 나에게 오마이뉴스는 또 다른 나다. 또 다른 나다. 원 대표님이랑 겹쳐요. 대표님 먼저 하셨으니까. 딴 걸로? 저에게 오마이뉴스는 집밥입니다. 매일 먹고 싶진 않지만. 잠깐만요. 풀고 싶은 숙제다. 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오마이뉴스는 저에게 화양연화입니다. 나에게 오마이뉴스는 마이크다. 설레는 첫 직장이다. 나에게 오마이뉴스는 나만의 신문보다. 나에게 오마이뉴스란 숲이다. 제 이름 초하가 여름풀이란 뜻인데 숲에서 키높은 나무들 같은 선배들을 보면서 여름풀에서 나무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